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말하기 듣기 학습법 중 토론 학습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의 강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말하기 듣기 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고, 교사는 이를 잘 활용하여 학생의 흥미와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적절하게 활용하여 말하기 듣기 교육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말하기 듣기 학습법 중 교육 연극 활용 학습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은 교육 연극을 해본 경험이 있나요? 아마 경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경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린 시절 소꿉놀이를 하면서 역할을 나누어 그에 맞는 말과 행동을 했던 일, 부모님의 옷이나 구두를 신고 소품을 가지고 부모님 흉내를 내보았던 일,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역할극을 했거나 극본을 읽고 배역을 나누어 연기를 했던 일 등이 모두 연극의 한 부분이니, 여러분은 이미 연극에 대한 경험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의 경험은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나요? 저의 기억으로는 그냥 말로만 하는 것보다 배경과 소품을 갖추고 배역에 따라 연기를 하다 보면 몰입감도 높아지고 보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 흥미도와 참여도가 훨씬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교육 연극 활용 학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통해 교육 연극 활용 학습에 대하여 알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학교에서 말하기 교육은 내용 생성, 내용 조직, 표현하기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말하기를 시키면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조절 능력을 신장시키거나 말하기 불안을 해소하게 하거나 교육 연극 등을 활용하여 말하기 능력을 신장시키는 방법을 연구하고, 이러한 방법을 수업에 적용하여 말하기 능력을 신장시키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러한 방법 중에서 교육 연극을 활용한 말하기 교육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합시다. 이를 위해 교육 연극의 개념과 교육 연극의 가치에 대하여 알아보고, 교육 연극의 기초교육 방법과 교육 연극 활용
말하기 학습의 단계에 대해 살펴봅시다. 그리고 교육 연극 말하기 학습의 유의점에 대해 알아보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교육 연극의 개념에 대해 알아봅시다. 교육 연극이란 교육적 환경과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드라마와 연극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지만 일반적으로는 드라마만을 칭합니다. 다음은 교육 연극의 가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말하기 교육이 여러 가지 가상적인 상황에서 실제적인 언어 경험을 하는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놀이 방법을 통한 교육 연극은 말하기 교육의 이러한 목적을 충분히 달성해 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가상적인 허구 세계에 몰입하여 몸짓과 언어로 일상생활의 감정을 표출해 내므로써 감성 표현 능력과 언어 표현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교육 연극은 적절한 어조나 발성, 음조와 리듬, 발음 등을 비롯하여 협조적인 말하기, 창의적인 말하기 등의 표현 교육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할을 수행할 때 감정이 이입된 희로애락의 표현 등을 통하여 정서 표현 습득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대본 내에 신화, 전설, 역사, 문화, 음악, 윤리, 종교, 풍속 등의 내용들이 들어있으므로 지식 습득의 가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연극을 활용한 수업을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2007 개정교육과정에서 교육 연극 활동을 할 것을 성취 기준으로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2007) 개정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살펴보면 2학년에서 듣기, 인물의 말과 행동에 주의하면서 인형극을 본다. 말하기, 문학작품에 나오는 인물의 말을 실감나게 표현한다. 3학년 듣기에서 애니메이션을 보고 반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이해한다. 5학년 듣기, 경험담을 듣고 비언어적 표현의 전달 효과를 파악한다. 말하기의 학교 안팎에서 일어나는 일을 소재로 하여 총극을 한다. 6학년 듣기, 드라마를 보거나 듣고 이어질 내용을 예측한다. 말하기, 연극에서 반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의 특성을 살려 실감나게 연기를 한다. 다음은 2009 개정교육과정의 성취 기준 중에서 연극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2학년군 듣기 말하기 영역, 여러 가지 말놀이에 즐겨 참여한다.
3, 4학년군 듣기 말하기. 직접 경험하거나 들은 이야기에서 감동적인 부분을 실감나게 말한다. 반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의 효과를 이해하고 활용한다. 5, 6학년군 문학 영역에서 작품을 듣거나 읽거나 보고 느낀 점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한다.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연극 활동을 매우 중시하고 있습니다. 체험 중심의 연극 수업을 강화하고 있고 5, 6학년군에서는 국어 교과서에 연극 대단원을 개설하도록 하였습니다.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문학 영역 중에서 극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교육 연극의 기초교육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초교육 방법은 비언어적 방법, 언어적 방법, 감성소통, 지향적 방법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언어적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인간 언어 의사소통 신장을 위한 교육 연극 학습의 중요한 방법은 비언어적 방법과 언어적 방법이 있습니다. 비언어적 방법은 표정, 몸짓, 소리, 침묵 등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비언어적 표현 방법은 언어적 표현력이 부족하거나 상상력을 신장시킬 필요가 있는 학생에게 필수적인 활동입니다. 얼굴 근육 늘리기, 몸으로 인사하기, 공간 밀기, 마네킹 놀이, 상상의 물건 옮기기, 느린 운동 경기, 강아지 등의 소리로 표현하기, 이미지 만들기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은 언어적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언어적 방법은 말하기와 듣기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언어적 표현 교육 연극의 방법은 전달 인사하기, 악수하며 이름 알기부터 시작하여 현재인 것처럼 가정하는 만약 뭐뭐뭐라면과 같은 허구의 세계를 설정하고 그 상황에서 적절한 음성을 사용하여 연극놀이를 하는 수업 방법을 말합니다. 말놀이하기.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하는 물건에 대해서 말하세요. 인터뷰하기. 주어진 상황을 가지고 대화하기, 토론하기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성소통 지향적 방법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의사를 여러 가지 표현법을 써서 말함으로써 말하기의 미묘한 차이점을 느끼게 하는 방법입니다. 음성의 내용에 따라 적절한 발성과 음조, 리듬, 속도에 따라 말하게 함으로써
실현해 볼 수 있습니다. 느낌 표현하기. 오를 기쁘게, 오 슬프게, 오 등으로 표현하기. 동시를 다르게 읽기 등. 또 성량을 달리하여 의미 전달하기. 거리와 공간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소리내기. 상황의 완급에 따라 다르게 소리내기. 라디오 방송하기, 인형극으로 표현하기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 연극 활용 말하기 학습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육 연극 활용 말하기 학습법은 상황 파악하기 단계, 준비하기 단계, 표현 활동 계획 세우기 단계, 즉흥 활동 단계, 말하기 활동 평가 및 공유하기 단계의 5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중 먼저 첫 번째 상황 파악하기 단계는 교사는 말하기 상황을 제시하고 학습자는 텍스트를 보고 어떤 활동인지 인지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준비하기 단계입니다. 준비하기 단계에서는 텍스트와 친밀감을 갖는 단계입니다. 긴장을 완화하고 연극놀이로 움직임 활동을 합니다. 언어적, 비언어적 연극놀이가 주로 사용됩니다. 준비하기 단계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의 예로 친밀감 갖기, 마임, 단체놀이, 발음, 말하기, 감성 표현의 6가지에 대해 다음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기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연극놀이 중에서 친밀감 갖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친밀감 갖기 활동에는 전달 인사하기, 몸으로 인사하기, 악수하며 이름 알기 활동이 있습니다. 전달 인사하기는 인사말로 인사합니다. 안녕 하면 안녕으로 대답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안녕으로 전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반갑다 친구야 라고 들으면 반갑다 친구야 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반갑다 친구야 라고 전합니다. 이때 친구 대신 친구의 이름을 불러주면 좋겠죠. 다음은 몸으로 인사하기입니다. 몸으로 인사하기는 눈을 감고 조용히 교실을 돌아다니다 누구와 부딪히면 눈을 뜨고 가볍게 눈인사를 합니다. 다시 눈을 감고 교실을 걷다가 박수 등 일정한 신호를 내면 가까운 사람과 지시, 즉 어깨동무하면서
이름과 좋아하는 음식 말하기 등에 따라 인사를 나눕니다. 다시 눈을 감고 시작합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스스로 할 말을 생각하며 인사를 합니다. 다음은 악수하며 이름 알기 활동입니다. 자유롭게 교실을 돌아다니며 아무에게나 자기 이름을 말하며 악수를 합니다. 아까 만났던 친구를 만나면 내 이름이 순이지? 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이런 방식의 인사가 끝나면 교사가 준 지시문, 예를 들면 1년 전 친구를 길가에서 우연히 만난 경우의 인사, 또는 말다툼을 해서 사이가 안 좋은 친구와 인사, 이와 같이 지시문대로 인사를 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준비하기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연극놀이 중 마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임이란 그리스의 미모스에서 유래된 말로 흉내를 뜻합니다.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몸짓과 표정만으로 표현하는 연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활동의 예로 벽 더듬기, 옷 실뽑기, 거울놀이, 개굴개굴 소리내며 뛰기, 사랑의 하트 만들기, 마임으로 물건 사오기, 마임 도미노, 상상의 물건 전달하기, 마네킹 놀이, 느린 운동 경기, 공갓, 밀기 등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벽 더듬기는 앞에 투명벽이 있다고 생각하고 더듬기 행동을 합니다. 옷 실뽑기는 옷을 입고 있고 옷의 실 끝자락이 다른 사람 옷에 걸려 실이 풀어지고 있고 실이 풀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당황한 모습을 표현해 보는 활동입니다. 거울놀이는 한 사람이 가상의 거울 앞에 서 있고 그 앞에 있는 사람은 거울 앞에 있는 사람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놀이입니다. 마임 도미노는 옆의 학생의 동작 마임을 옆의 다른 학생들이 연속적으로 따라합니다. 마임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모자를 만들어 옆의 학생에게 주면 옆의 학생은 그 모자를 가지고 마술을 부리고 다음 학생에게 줍니다. 마임 활동을 할 때 표현이 무엇인지 모호하면 어려움을 선언하고 마임을 중지하고 그 마임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합니다. 느린 운동 경기 놀이는 축구, 야구, 농구, 달리기 등의 움직임을 느리게 표현합니다. 공간 밀기는 앞에 벽이나 바위 등이 있다고 생각하고 미는 놀이입니다. 얼굴 근육 늘리기는 얼굴에 종이를 붙이고 얼굴 근육만 움직여 뗀다든가 하여 얼굴 근육을
누리는 활동입니다. 준비하기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연극놀이 중 단체놀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단체놀이에는 묵찌빠놀이,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세요, 우리 집에 왜 왔니 등의 활동이 있습니다.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세요 놀이는 원으로 둘러 앉습니다. 의자 위에 앉으면 더 좋습니다. 순례가 한 사람에게 가서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세요? 라고 묻습니다. 네 하면 그 사람 옆의 두 사람이 자리를 교환합니다. 이때 순례가 한 자리를 차지하면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 사람이 순례가 됩니다. 아니요 하면 그러면 누구를 사랑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흰 티를 입은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면 흰 티를 입은 사람들은 모두 자리를 바꿔야 합니다. 이때 순례가 한 자리를 차지하면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 사람이 순례가 됩니다. 우리 집에 왜 왔니? 놀이는 두 조로 나누어서 합니다.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보여주러 왔단다 왔단다 왔단다. 무얼 보여주러 왔느냐 왔느냐. 이걸 보여주러 왔단다 왔단다. 그러고 나서 정해진 주제에 따라 각자의 표현을 마임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알아맞히는 놀이입니다. 이 놀이는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에도 많이 해봤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교육연극 활용 말하기 학습법 중 준비하기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연극놀이 발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 에, 이, 오, 우 발음하기. 음계에 따라 높이를 달리하여 발성 연습하기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은 감정을 넣어가며 노래 부르기가 있고, 세 번째로 모호한 발음을 정확히 하기 놀이가 있습니다. 간장공장 공장장은 강공장장이고 된장공장 공장장은 박공장장이다. 처음에는 천천히 하다가 점점 속도를 빨리 해서 발음하는 연습을 하는 놀이입니다. 준비하기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연극놀이 중 말하기 방법입니다. 내가 만약 뭐라면 말놀이하기, 인터뷰하기, 발표, 대화, 토론하기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 뭐뭐라면 가상으로 내가 만약 뭐뭐라면 어떨까 또는 어떻게 하겠다는 말하기 활동을 합니다. 내가 만약 흥부라면 놀부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합니다. 다음은 인터뷰 하기입니다. 기자 또는 취재원이 되어 인터뷰를 하는 놀이입니다.
말놀이 하기, 끝말잇기, 삼행시 짓기 등의 놀이를 합니다. 발표하기, 대화하기, 토론하기.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는 물건에 대하여 말하기, 대화하기, 토론하기 활동을 하는 놀이입니다. 준비하기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연극놀이 마지막 감성 표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 소리 내기, 움직이면서 감성 표현하기, 액션을 넣어가면서 감성을 표현하기, 라디오 방송하기, 인형극으로 표현하기, 강아지 소리로 표현하기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아 소리 내기는 다양한 길이나 높이, 억양, 세기의 아 소리를 냅니다. 또 다양한 감정의 아 소리를 냅니다. 슬프게, 놀라게, 애달프게, 기쁘게 등 아, 예, 여보세요, 순이야 등도 해봅니다. 움직이면서 감성 표현하기 놀이는 위와 같은 아 소리나 여보세요 등의 소리를 걸으면서, 뛰면서, 뒷걸음질 치면서, 손을 저으면서 해봅니다. 약간 짧은 대사를 가지고 감성을 넣어 움직이면서 해봅니다. 액션을 넣어가면서 감성 표현하기는 위의 행동을 손, 발, 몸의 액션을 넣어가면서 말해봅니다. 교육 연극 활용 말하기 학습법 중 세 번째, 표현 활동 계획 세우기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즉흥 단계로 가기 위한 허구적 말하기 상황 속으로 유도하는 단계입니다. 즉흥 상황으로의 계획도 세우고 움직임도 탐구해 봅니다. 즉흥 안내 및 상황을 제시하고 동기를 부여합니다. 즉흥 활동을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텍스트에 필요한 움직임을 탐구합니다. 예를 들면 개구리 모방의 경우 옷을 입거나 지팡이를 짚거나 개굴개굴 소리를 통해 간단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하고, 사랑을 모방할 경우 뽀뽀나 어루만짐 등과 같은 자신만이 생각하는 사랑의 행동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또는 자신만의 새로운 창조적 관점에서 하려는 즉흥 표현 활동을 구상하여 즉흥극을 해보려는 계획을 세워봅니다. 물론 이 단계에서 단순한 모방 활동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모방과 추상적 모방이 융합, 분열, 순환되면서 하나의 즉흥극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교육 연극 활용 말하기 학습법의 네 번째 단계는 즉흥 활동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교육 연극의 핵심 단계로 즉흥 행위와 대사를 표현하는 활동을 합니다. 다음은 즉흥극의 장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육 연극에서 즉흥극은 압축적 사고와 상상력의 순간적 촉발에 의존하여 표현합니다. 그러나 깊고 다양한 사고에 근거한 창의적 표현이 내용의 근간을 이룹니다. 즉흥극은 임기응변적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이 아니라 창의적 사고를 견인하여 다양한 사고의 확인과 참여자들 간의 화합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흥극은 연극놀이를 통해 확보된 이완 상태에서는 자연스럽고 부담 없는 표현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연극놀이 다음 단계에서 진행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즉흥극은 두 단계가 있습니다. 즉, 완성된 즉흥극과 비완성의 즉흥극입니다. 비완성 즉흥극은 보통 긴장 이완 목적으로 학습 내용과 긴밀한 관계에 있지는 않습니다. 완성된 즉흥극을 위한 놀이 정도의 극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완성의 즉흥극은 학습 내용과 관련된 것입니다. 학습 내용을 학습하기 위한 학습 방법으로 즉흥극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즉흥극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즉흥극은 학습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것으로 학습 내용을 가지고 극화해 보는 것이 있는가 하면 학습 내용을 활용하여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과 학습 내용, 곧 텍스트대로 하면 전자이고 시 감상 등과 같이 시를 읽고 느낀 점을 표현하면 후자의 방법이 됩니다. 어쨌든 학습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것에 초점을 맞추어 표현활동 계획 세우기 단계에서 구상한 것에 바탕을 두고 즉흥극 활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 연극 활용 말하기 학습법 중 말하기 활동 평가 및 공유하기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즉흥 활동을 마친 후 평가하기를 합니다. 이 단계에서 교육 연극 활동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점 찾기, 학습 목표 도달 정도 파악하기, 새로운 언어적 표현 방법 모색하기 등의 활동을 하여 수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점검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실현을 해봅니다. 그리고 감상을 통하여 교육 연극 및 학습에 대한 개연성을 확보하고 느낌을 공유하며 일반화합니다. 교육 연극 활용 말하기 학습 절차에 따른 학습 지도안 법례를 보면 표와 같습니다. 한번
참고하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연극 활용 말하기 학습의 유의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교육 연극 학습도 단계가 있습니다. 저학년 단계에서는 흥미를 갖고 참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자연스러운 말하기 태도를 익히도록 해야 합니다. 중학년에서는 지식, 경험을 재구성해서 구체적으로 실현해 보도록 해야 합니다. 고학년에서는 언어활동 상황을 이해하고 일상적인 말하기에서 전문적인 말하기, 정서적인 말하기에서 논리적인 말하기를 위한 교육 연극 활동을 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말하기 활동에 소극적인 학생이나 말하기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 학생에게 교육 연극 활동을 해보게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말하기 활동에 친화적인 자세를 갖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몸의 움직임과 더불어 표현력을 신장시켜 줄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 연극적 활동을 싫어하는 학생에게는 자연스럽게 참가하도록 유도를 해야지 억지로 활동해 보도록 하는 것은 삼가해야 합니다. 셋째, 교육 연극을 활용한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교육 연극에 대한 이해와 교육 연극 활동에 대한 교사 자신의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교사 자신의 부단한 교육 연극 활동 연습과 이를 수업에 활용하는 기술을 익히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교육 연극 활용 학습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 연극 활용의 실제를 동영상으로 시청하면서 수업 시간이나 다양한 교육 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각 활동별로 링크된 교육 연극을 어느 장면에서 활용하면 좋을지 생각해보고 학생들의 실정에 맞게 교사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미하면 더욱 효율성이 커지리라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교육 연극 활용 방법에 관심을 가지고 연수 활동에 참여하거나 선행 연구들을 활용하여 교육 연극 활동 연습과 수업에 활용하는 기술을 익히려는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교육 연극을 활용한 말하기 듣기 능력 신장에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2주의 강의가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강의를 바탕으로 간단하게 학습 내용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마지막 과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남은 강의도 알차게 수강하여 말하기 듣기 교육 활동에 유익한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교육 실습 준비도 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